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 방식을 두고 도의회에서 또다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관련 용역비 15억 원을 쓴 데 이어서 내년에도 5억 5천만 원을 더 쓰겠다고 하자 도의원들이 비판을 쏟아낸 겁니다. 또 개편안을 두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서로 다른 법안을 발의했다며 제주도의 소통 부족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제주도가 지난해 쓴 용역비는 15억 원. 그 결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방안이 도출됐습니다. 제주도는 신설되는 3개 시의 조직과 인력을 배분하기 위한 용역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내년 예산 5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의회에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지난해 15억 원을 투입한 용역에 포함시키면 됐을 텐데 혹시라도 주민투표가 무산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기초자치단체 설계 용역할 때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까? 왜 꼭 지금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내년에 편성을 안 하면 2026년 7월에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드맵에 맞춰서 하고 있고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자는 위성곤 의원과 나눠서는 안 된다는 김한규 의원이 서로 다른 법안을 발의한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가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국회의원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에 단 3명밖에 없는 국회의원이 합의를 못했는데 주민투표를 하라고 공고할 수 있겠냐. 제주도는 발의된 법안과는 별도로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를 설치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구역에 대한 안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3개 구역 안이 최종적인 안이라고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 한편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 풀뿌리 자치를 강화하겠다면서도 정작 내년 읍면동 예산을 11.5% 200억 원 삭감해 제주도로 예산 쏠림이 심해졌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 MBC가 무단 투기 의혹을 보도했던 서귀포시의 한 양돈장에 대해 서귀포시가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불법 배출로 허가가 취소된 건 처음인데 서귀포시는 양돈장이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숲을 사이로 시꺼먼 오물이 보이는 한 양돈장. 불찾기로 땅을 파내자 검은 흙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축분뇨 악취가 진동합니다. 현장 조사에서 나온 시료에 대해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 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중금속인 아연이 기준치보다 10배나 많이 검출됐습니다. 자치경찰단이 가축분뇨 불법 유출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서귀포시가 이 양돈장에 대해 가축분뇨법 위반 혐의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미 이 양돈장에서 지난 3월과 5월에 2차례나 정화 처리가 덜 된 분뇨를 뿌려 서귀포시에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서귀포시가 가축분뇨 불법 배출로 행정조치 가운데 가장 강력한 처분인 허가 취소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귀포시는 이 양돈장에서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강한 처분이 필요해 허가 취소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양돈장 악취로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서귀포시에 접수된 민원만 183건, 서귀포시 전체 민원 829건의 22%나 차지했습니다. 취재진은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양돈장 대표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9월에 확인한 불법 배출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가축분뇨 불법 배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주시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 추진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제주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항이 의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또 절대 보전 지역인 함덕과 2호 해수욕장에서 허가 없이 무대 설치 공사를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법 건축물 700여 건에 대해 이행 강제금 36억 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64건의 부적정한 업무 처리도 적발했습니다.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제주는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는 반짝 추위가 이어지다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세차게 부는 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뒤흔듭니다. 사람들이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옷깃을 여며보지만 찬바람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갑자기 기온이 낮아져가지고 11월 달에 이 정도로 추웠던 적이 있었던가 싶기도 하고 바람도 너무 세가지고 좀 많이 추운 것 같아요, 지금.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한라산 윗세오름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5.4도를 기록하는 등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진 겁니다. 한라산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면서 제주도 산지에는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해안 지역도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제주시와 고산의 아침 최저 기온이 8.3도, 성산은 7.6도에 머물며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거리의 시민들은 두꺼운 외투를 꺼내 입고 목도리까지 둘러 추위를 막아봅니다. 저희가 고3인데 수능 전까지는 별로 막 안 추웠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딱 일어나니까 많이 추워져가지고 파카 오늘 처음으로 입게 됐습니다. 제주도 산지에 내려진 한파주의보는 오전에 해제됐지만 제주 전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순간 최대 풍속 70km의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를 더욱 낮췄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풍이 유입되어 따뜻했었으나 일요일부터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한파특보가 산지에 내려졌다 해제되었습니다. 이번 추위는 오늘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특유의 달콤한 맛으로 시금치 중에 시금치로 불리는 섬초가 잦은 비로 작황부진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고온과 잦은 비 때문인데 농가들은 올해 농사를 포기할 지경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육지에서 배로 40분을 달려 만난 섬초 생산지 신안 비금도. 겨우내 눈과 해풍도 견딘다는 섬초가 노랗게 시들어 축 처져 있습니다. 뽑아보니 잔뿌리가 없이 검게 썩었습니다. 사흘에 하루꼴로 내린 가을비로 무름병에 걸린 겁니다. 비중으로 봤을 때 약 한 70% 정도 이 조정종을 갖다 섬초를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거의 한 50% 이상은 다 지금 그 무름병 걸려버리고. 인근의 또 다른 밭에는 시금치 대신 잡풀만 무성합니다. 파종 시기인 9월까지 폭염이 이어지며 씨앗이 아예 싹을 틔우지 못한 탓입니다. 씨를 다시 뿌려봐도 이렇게 시금치가 자라지 않아 올해 농사를 포기한 곳이 많습니다. 잦은 비와 이제 그 이상 기온 현상 때문에 그 파종을 2번, 3번 하신 농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작황은 그리 요즘 들어서는 썩 좋지 않습니다. 겨울철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 올해 처음으로 시금치가 포함됐지만 보상 금액은 제곱미터당 1,400원으로 미미한 상황. 내 힘 있는 한 데까지는 내가 하려고 내가 하지. 그런데 이렇게 대해보니까 이제 진짜 농사 짓고 안 싶어 진짜. 문제는 경남 남해와 포항 등 또 다른 시금치 주산지들도 사정이 마찬가지라는 점. 일부 지역은 지난해 대비 전체 물량이 절반가량 줄었다는 공식 발표까지 나와 겨울 밥상 물가는 또다시 들썩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찬바람은 잦아들었지만 공기가 무척 차갑습니다. 기온이 어제보다 더 떨어져서 오늘 아침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데요. 나오실 때 두꺼운 겉옷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낮부터 차차 오르겠고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비가 가끔 내리겠는데요. 내일 늦은 오후까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 5mm 내외로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고 오후부터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면 아침 현재 기온 북부 서부 지역 11도, 동부 지역 12도, 산간 지역 성판악은 5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오늘 북부 지역 17도, 서부 지역 16도, 대부분 지역에서 17도까지 오르겠고요. 산간 지역은 1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대부분 도서 지역에서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오늘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물결이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고 여객선 운항 정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평년 수준의 추위를 보이겠고 주말에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올해 초 선착순 조기 마감으로 논란이 일었던 청년 문화복지 포인트 사업에 공무원들이 사전 정보로 선점을 했던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5월 22일에 사업 공고와 보도 자료를 냈지만 그 이틀 전 도청과 행정시 읍면동에 사업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오전 9시에 선착순 신청을 받으면서 40분 후에나 보도 자료를 배포했고 전체 선정자 가운데 공무원 가족을 뺀 순수 공무원만 1,080명으로 전체 10%가 넘었습니다. 감사위는 공무원들에게 정보를 먼저 제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떨어뜨렸다며 담당 부서에 경고와 주의를 주문했습니다. 제주 지역의 버스 노동자들과 진보 정당들이 준공영제 폐해를 지적하며 완전 공영제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서귀포 운수협동 노동조합과 제주녹색당, 정의당, 제주노당 등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년 동안 준공영제를 시행한 결과 버스 이용도는 14%에서 11%로 줄었고 지난해 300여 차례 결행이 확인됐다며 준공영제 폐해를 지적했습니다. 또 버스 노동자들은 하루 16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제주도는 이제라도 쾌적한 이동수단과 안전한 일터 제공을 위해 완전 공영제 체계를 구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화그룹이 제주 중산간에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과 관련해 마을 주민들이 난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습니다. 제주도가 공개한 사업 부지 근처 주민 의견 수렴 결과 주민들은 사업으로 물 부족 문제가 심해지고 도심 항공교통 착륙장 설치로 소음 문제와 교통 혼잡이 심각해질 수 있다며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애월포레스트는 한화그룹이 애월읍 상가리 일대 125만 제곱미터에 1조 7천억 원을 들여 숙박시설과 휴양문화시설 등을 짓는 사업으로 완공 목표는 2036년입니다. 제주 출신인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조국혁신당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정 의원은 지난 14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시당 주권당원 11,000여 명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98.4%의 찬성률을 기록했습니다. 정 의원은 수락 연설에서 모든 열정과 노력을 서울시당 재건과 윤석열 탄핵에 쏟아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주택 소유자가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이 공개한 2023년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제주에서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20만 438명으로 1년 전보다 3,900여 명 늘어 처음으로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중 2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는 전체의 20.3%로 5명 중 1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집계됐는데 서귀포시가 21%, 제주시가 20%로 전국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의 공약으로 추진된 중학생 노트북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 의회 교육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양병우 의원은 교육청 설문조사 결과 중학생의 16.8%가 노트북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교육청은 내년에도 1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긴축 예산 편성과는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드림 노트북 지원은 김광수 교육감의 핵심 공약으로 지난해 예산 112억 원으로 노트북을 구입해 올해 신입생 6,800여 명에게 지급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